인트로가 짧아서 빨리 말할게요. 만나서 진짜 반갑고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자,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악마 이야기입니다. 2007년 2월 5일 미국 텍사스. 밤 12시 30분쯤 됐을까,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체리티에게 경찰들이 갑자기 찾아와선 체리티씨, 따님분이 많이 다쳤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에 너무 놀란 체리티는 나를 딸에게 데려가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안가 다른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엘라가 죽었습니다. 일하던 중 듣게 된 자식의 죽음, 체리티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싱글맘이었던 그녀는 매번 일을 나갈 때면 베이비시터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부탁했거든요. 이에 체리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아들 페리스는 괜찮나요? 그러자 경찰은 알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아드님은 저희가 데려갔습니다. I accidentally killed somebody. You think you killed somebody? No, I know I did. I feel so messed up. 체리티는 너무나도 똑똑한 아들 페리스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엘라를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었던 그녀는 과거 마약에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스스로 마약을 끄는 강한 의지를 가진 엄마였죠. 페리스와 엘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였을까, 페리스는 자신의 동생인 엘라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돌봐줬고, 이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은 이웃 주민들 모두가 알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게 다 페리스의 연기였나 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7년 2월 4일, 그날도 체리티는 출근하고자 베이비시터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부탁했대요.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까, 장남인 페리스가 베이비시터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죠. 엄마 오려면 한참 있어야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13살인데 동생 정도는 혼자 돌볼 수 있어요. 정확히 페리스가 어떤 말을 하며 베이비시터를 구슬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페리스에게 설득당한 베이비시터는 얼마 안가 집을 떠났고, 페리스는 엘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한 손에 시칼을 든 채 말이에요. 그리곤 자신의 여동생 엘라를 구타하고 목을 조르며 칼로 17번이나 찔러 살해합니다. 13살 페리스가 4살밖에 안 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곤 대체 무슨 생각인지 페리스는 우는 목소리로 911에 전화했죠. Hello? Abilene 911, go ahead. I accidentally killed somebody. You think you killed somebody? No, I know I did. I want you to start CPR, okay? What I want you to do is I want you to put your hands on her chest, okay? And I want you to push 30 times. I want you to count. Okay. All the way to 30, and then blow 2 breaths in her mouth, okay? Okay. 1, 2, 3, 4. 17번이나 동생을 칼로 찔러놓고 갑자기 911에 전화해 자수신고를 한 페리스. 소녀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체리티 집에 도착했을 때 엘라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들에게 체포된 페리스는 자신의 범행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동생이 마치 호박머리를 뒤집어 쓴 불타는 악마처럼 보였다. 난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 다시 말해 환각 때문에 저지른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가 수사관들은 이상한 상황을 찾아냅니다. 페리스가 CPR 했다고 하지 않았어? 전달받기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CPR을 했으면 피가 더 흘렀을 텐데? 알고 보니 울면서 전화통화를 하던 페리스는 CPR을 하는 척 연기했던 것이었고, 엘라의 시신에서 페리스의 정액이 발견되면서 이건 환각으로 인한 살인이 아닌 페리스의 계획 살인임이 확실해졌죠. 때문에 수사관들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4살밖에 안 된 동생 엘라를 죽인 진짜 이유가 뭐냐? 이에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진 페리스가 답했죠. 전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때문에 엄마가 너무 미웠죠. 처음에는 엄마를 죽이려 했는데 엄마가 더 고통받을 수 있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없앴죠. 그렇게 13살 페리스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소시오패스였던 그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정확히는 달성한 듯 보였죠. 너무 힘들어서였을까? 아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일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상황 속 마약을 끊었던 체리티가 잠깐이지만 다시금 마약에 손댄 적이 있었다고 해요. 때문에 혹시 이때 보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페리스가 삐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체리티의 증언과 그녀가 찍은 비디오 영상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Hi. Gentle. 페리스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다고 해요. 가끔 페리스가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자극적인 포르노 영상을 보는 등 불건전한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어린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쯤 했다가 고쳐질 행동으로 생각했대요. 물론 페리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칼을 들고 뛰쳐나가는 행동을 보이기 전까진 말이죠. 이러한 페리스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병원도 가봤지만 그때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대요. 똑똑한 페리스가 상황에 맞게 연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체리티는 과거 페리스의 행동이 전조 증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대요. 때문에 이를 일찌감치 눈치채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엄마인 체리티는 페리스를 미워할 수 없었죠. 그녀는 딸 엘라를 사랑했던 만큼 페리스 또한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동생을 죽인 페리스. 소시오패스 아들임에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보살펴주려는 체리티. 페리스는 2047년 출소지만 2027년부터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전문가와 주변 사람들은 페리스가 출소 시 그와 최대한 멀리 떨어질 것을 체리티에게 권하고 있지만 오히려 체리티는 페리스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출소를 기다리며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고 있다고 하네요. 페리스가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소시오패스 아들은 그 어떤 믿음과 말을 주고 있진 않지만 언젠간 다시금 같이 살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